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자, 어제 돈을 부르는 말버릇 첫 시간을 해봤는데, 저 또한 이 돈을 부르는 말버릇을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저에게도 계속해서 말을 계속 하게 되니까 좋은 기운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 2장 기회가 연이어 찾아오는 감사의 말버릇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53페이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고마워 이렇게 하는 말에 비해서 굉장히 최고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기회가 계속 생긴다고 하죠. 자,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사람과 반대로 무엇을 해도 일이 꼬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사의 마음인데요. 만약에 좋은 일에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쁜 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배웠어. 이제 두 번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라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딱 돌려버린대요. 근데 막 우는 소리로 계속해서 난 속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하면 계속 그런 불행의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나를 속인 나쁜 인간, 내가 학력이 좋지 못한 건 부모 탓이야,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상사 때문이야 라면서 굉장히 불만과 원망 그리고 시기만 딱딱딱 누르는데 어떤 깨달음이 없겠죠. 그쵸? 자,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긍정적인, 이게 딱 핸들이 딱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딱 꺾고 책임은 100% 나한테 있어. 지금은 그때 나를 속였던 상대에게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냥 뭐를 해도 감사합니다. 뭐 친한 친구에도 감사합니다. 남편한테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성공의 기회가 나에게 계속 끌어오겠죠. 성공 뭐야?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성공의 기회로 끌어당겨진다는 거겠죠. 자, 히토리 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유미 씨에게 굉장히 멋진 말을 했대요. 오늘 만나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모든 일들에게 이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이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좋으니 계속해서 중얼거리듯이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100명씩, 100명, 100명씩 1000일 동안 이제 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마유미 씨는 이것을 시행을 해서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쉽게 쉽게 막 나왔대요.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거부 반응이 있거나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일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알고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납득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의 영혼을 내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했더니 점점 남의 행복을 빌어줬더니 정작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되면 얼굴 자체가 운을 부르는 얼굴이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1000일 동안 한 거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운을 부르는 얼굴로 딱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면 그 얼굴에도 그 마음이 나타나는 법이라서 불행할 일이 나한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 절대적이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그만큼 내 이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을
갖추고 누군가의 그런 행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자체만으로도 나쁜 애군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져서 뭐 암세포도 침투 못하고 감기도 침투 못하고 이런 것처럼 딱딱딱 물리치고 불행히 너와라 탁탁탁 이렇게 하면서 팍팍팍 이러면서 공격을 딱딱딱 하는 거죠. 막아내고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이런 것처럼 면역력을 나한테 행복 바이러스로 쫙 장착을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저도 해볼게요. 제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감사할 일이 조금 더 내가 또 더 강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은 산에서 야호 하는 것처럼 메아리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소리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메아리 현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분명 좋지 않은 불행 언어를 쓸 수도 있어요. 뭐 짜증나. 그러면 더 짜증나는 일이 있고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점점 나쁜 일들이 나한테 진짜 폭격기를 탁 보낸 것처럼 폭격기에서 폭탄이 팍 떨어지는 것처럼 저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알아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는 하지만 저희한테는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감정 상태가 불안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안정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조금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연습하고 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 감정 상태가 좀 좋지 않았을 때 정말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부메랑처럼 빠르게는 바로 즉시 좀 길게는 한 달 그냥 조금 가까이로는 2주 안쪽으로 저한테 불행한 일이 딱 저한테 와요. 제가 그 분명히 느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행복과 에너지를 우주에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주에 보냅니다. 이러면서 우주도 자기한테 굉장히 그 좋은 걸 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막 기회를 주고 막 그런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 연습을 했는데 정말 말이 나가자마자 씨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 맞아요. 네. 옛날에 과거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연애를 해. 근데 여자들이 밥 먹듯이 헤어져 그러잖아. 남자친구가 막 진짜 못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럼 진짜 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보듬어 줘야겠다. 이 사람을 사랑해 줘야겠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내 스스로가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로 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만 그 사람이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불행한 일에서래요. 나쁜 일에서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그때도 감사라는 마음을 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을 만들면 좋은 일들이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짜증나 불행 언어 같은 거를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도 감사합니다예요. 근데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자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뭐 좋은 일 좀 없나? 뭐 재미난 일 좀 없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대신에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렇게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돌이켜봤을 때 내가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지? 근데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나한테 정말 좋은 일, 감사한 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동료가 커피를 사줘서 기분이 좋았어. 멋진 원피스를 정말 싸게 샀네. 이러면서 감사할 일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하면 또 감사하고 싶어지는 이 행운의 연쇄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내 눈만 봐도 알지?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말을 해야지 알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 알지. 왜 사과를 줘? 먹는 사과 그걸 줘?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이 감사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고마우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냥 뭐 택시 기사 뭐, 뭐 택시를 타는데 그 택시 기사가 뭐 정말 어떤 고마운 일이 있는데 뭐 승객에게 정말 고마웠어. 근데 그냥 일어나서 문을 딱 열어줘서 승객에게 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인이 도시락을 싸줬을 때나 남편이 꽃을 선물했어. 그리고 아이가 집안일을 도왔을 때 이렇게 그런 감사할 일이 되게 많은데 말로 감사함을 표시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속으로 감사해봐야 상대방이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속이 깊고 뭐 속이 얕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감사는 눈을 보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기적을 탁탁탁 끌어당기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막 감사해서 막 그 운을 나한테 성공의 기적을 막 끌어당기는 것도 해봤어. 그러면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연출의 말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개중에 이렇게 딱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 딱 보면 이런 아우라가 풍긴다고 하죠. 예전에 예전에 제가 아는 언니가 그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보석을 판매했던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삼성의 정재용, 저기 있잖아요. 신세계 정재용 회장이 딱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아우라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엄청. 그 사람이 생긴 게 저는 하나도 멋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풍기는 아우라가 어마어마하대요. 네. 고현정 남편이었죠, 전 남편. 근데 그 아우라를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뜻이래요. 흘러넘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연료죠, 에너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우라를 지니고 있지만 에너지가 아슬아슬하게 남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대요. 반대로 에너지가 많아서 몸에서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아우라가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어떤 사람이 처음 봤는데 저한테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아우라가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조금은 좀 듣고 살았어요. 네. 저는 진짜 인생이 막 바닥으로 떨어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어떤 장소를 딱 가면 제가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고 굉장히 포스가 넘치게 보고 저는 사실 겉의 이미지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그게 너무 안 하고 싶어서 제 내면을 차곡차곡 쌓는 중이지만 아우라가 넘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우라는 저는 참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연예인들한테 느껴지는 그 아우라 다르대요. 네, 정말 정말 김희선 씨를 제 남편이 서울에서 그 식당을 했을 때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때 김희선 씨가 진짜 제일 이쁘대요. 네, 정말 다르대요. 자, 그건 이제 아우라인 거죠. 자, 이 아우라가 이제 없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탁탁탁탁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밥은 칭찬이래요. 칭찬.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오늘 의상이 끝내줘요. 어쩜 그 노란색 컬러가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저 오늘 노란색 치마 입었거든요. 레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았고 우울했는데 기분이 남이 그렇게 칭찬해주면서 딱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칭찬은 에너지를 불어넣는 힘이 정말 상당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이러면 누군가 칭찬해. 그럼 그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돼요. 힘이 나. 자,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도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우리의 바닥난 에너지도 딱 끌어올리는 칭찬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자는 거죠. 자, 그냥 칭찬하고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다니 대단해. 오늘 패션 좀 멋진데? 매일 착실하게 회사에 다니는 나는 참 기특해. 회의 자료를 이토록 빨리 준비하다니 나 살짝 천재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딱 그 우주에 보내는 응원처럼 나에게도 계속 응원을 해주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강서영, 파이팅!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스스로가 정말 이런 에너지가 채워지는데 스스로가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우라도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성격도 좋고 실력도 있는 데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계속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칭찬하는 하는데 인색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에만 눈이 가서 늘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눈이 축 처져가지고. 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기분을 사람들은 갈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존감이 부족하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항상 남들이 칭찬을 바라거나 자기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운데, 자, 남들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남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또 내 스스로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정말 자존감을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라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채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채우자는 거죠. 자존감을 만땅 게이지를 풀로 딱 올려버리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도 자,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나라면 할 수 있다. 나라면 할 수 있다. 나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버릇은 힘들 때 자신을 지탱해주고 스스로를 믿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힘들 때 딱 그냥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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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오르고 우리에게는 많은 행운이 뒤따라 올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출을 하라는 거죠, 계속. 자, 우리가 연출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 집 가난해. 어차피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근데 뭐 나는 어차피 제가 이제 이 파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근육이 생긴 걸 전 느껴요. 근데 제가 얼굴이 갸름한 얼굴이 아니라 이게 약간 각이진 얼굴이라서 평생 제가 이 각이진 얼굴 때문에 이제 제가 말랐을 때는 조금 갸름해 보이기도 하고 했었는데 살이 계속 붙으니까 또다시 보이는 거예요, 제 얼굴이.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너무 넙대대해서. 저는 제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팩트 폭행을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그러면 어차피 내가 집이 가난한 것도 알고 예를 들면 얼굴이 넓적한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성격이 뭐 지랄 맞으면 내가 지랄 맞은 것도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가 나는 지랄 맞아서 나는 겸손하지 못해서 나는 좀 인내심이 없어서 나는 뭐 공부를 못해서 이런 식으로 나는 뚱뚱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봤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합쳐 7년이나 빨리 사회에 나올 수 있었어요.
나는 어차피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라는 말버릇을 바꿔보라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출발점에 우리는 사회에 나오는 7년이나 앞당겨져서 그래서 내가 출발점이 좋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이토시는 자기가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나는 7년이나 먼저 나와서 기회가 좋았어. 이렇게 바꾸다 보니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빨랐고, 그리고 지금은 일본 제1회 일본의 실업가이자 일본 개인 납세의 1위 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사실은 굳이 잠가버리고 굳이 입 밖에 낼 필요가 없고, 뭐 사람들에게 뭐 내가 뭐 옛날에 이러이러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들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부분은 기억 상실에 걸린 것처럼 다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저도 잊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그래 맞다. 내가 굳이 내 입으로 저는 지금 뭐 얼굴이 턱이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제 스스로가 그냥 만족은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살이 쪘을 때 불편해가지고 옷이 다 작아져 버리니까 그게 힘이 들었었는데 우선은 제가 이 이야기가 딱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굳이 입 밖으로 내 말할 필요가 없고 당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기억은 아예 잊어버리는 게 맞다고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사실은 굳이 입 밖으로 내서 말할 필요가 없다. 당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기억은 아예 잊어버려라. 제가 손해가 나는지 모르고 제가 힘들면 좀 입 밖으로 많이 냈어요. 근데 그 입 밖으로 내면 낼수록 제 말이 화가 돼서 저한테 더 크게 와서 저를 갖다 탁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손해가 될 만한 일은 내가 진짜 미친 듯이 꾹꾹꾹꾹 누르고 참고 정말 그 감정 상태가 정말 완화가 됐을 때 그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감정 정리를 하는 게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막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는 막 누군가를 딱 칭찬하기가 좀 어렵고 내 자신한테 칭찬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쟤는 나보다 훨씬 예뻐. 쟤는 나보다 몸매도 훨씬 예뻐. 쟤는 인기도 많아. 쟤는 어쩜 연예인 누구누구처럼 예쁘냐 하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없을 때. 그러면 막 풀이 죽어서 기운도 안 나고 힘들고 쟤는 능력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비교해서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나 자신에게 이제부터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진짜 멋있어. 오늘 패션은 끝내준다. 맨 얼굴도 예뻐. 웃는 얼굴이 멋지다. 웃는 얼굴이 귀여워. 너는 어쩜 이렇게 저희 빨간색 립스틱이 정열적이어 보이니? 와, 뭐든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쳐 보여.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이런 칭찬하는 말버릇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는 것들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에너지가 가득 차면 멋진 사람 봐도 나는 부족해 하고 실망하는 게보다는 스스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동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저 사람이 이게 괜찮아.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 롤모델이 돼서 나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좋아지니까. 안 따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그만의 개성을 잘 드러낼 때 정말 가장 멋지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그 해민수님이 나오셨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수님 그분이 나오셔서 그 개그맨 김지민 씨가 약간 개그맨 치고는 얼굴이 작고 곱상하게 생겼죠. 이쁘장하게. 근데 해민수님이 그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자기 자신을 개그맨이다 생각하고 표현을 했을 때 가장 멋져 보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지민 씨가 정말 얼굴이 예쁘면 보이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정말 되게 괜찮아 보이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김지민 씨가 나름대로 자기는 얼굴이 예뻤기 때문에 개그맨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스스로를 막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김지민 씨는 정말 180도, 360도 진짜 바뀌어버려 있더라고요. 망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항상 나만의 개성을 존중해. 나는 이런 멋진 사람이야. 딱 이런 것들. 그래,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하지만 내가 이런 부분을 멋진 사람인 만큼 내가 그 단점도 내가 훈련을 해서 보완하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겠어. 그럼 나한테 계속 기운을 주는 거죠. 너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니 정말 너는 멋져. 너는 정말 멋진 친구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 정말 아우라를 이렇게 뿜뿜뿜뿜뿜 아우라가 막 반짝반짝 넘쳐. 나 어디 가면 막 반짝 이 사람하고 안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자신을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돈을 부르는 말버릇 이 내용이요. 정말 간단한데 저한테 이 말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지금 운이 바뀌어버리는 걸 느껴요.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건 뭐냐면 제 안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합니다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냥 든든한 그런 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든든한.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저도 제 영상을 시청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도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좋은 기운들을 끌어당기고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훈련하시고 연습하시는 그런 시간이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내가 내 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대부분 내가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제 자신도 정말 제가 싫어서 그냥 미워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냥 내 성격도 싫고 일 처리할 때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도 싫고, 근데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도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내가 내 편이 되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점이나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우물쭈물하고 무슨 일을 부탁을 받았을 때나 뭔가를 해야 될 때 나 그거 잘 못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바보 취급하는 그런 자학적인 말은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정말 서투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만약에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내가 조금 서툴지만 내가 알았어, 할 수 있는 만큼 해줄게, 이런 식으로 당당하고 나를 믿는 말들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기계를 다뤄본 경험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이런 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타입이라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그냥 피하고 못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럼 노력하는 태도를 높이 사서 해본 적 없는 업무를 이렇게 맡을 때도 자신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상대방이 이 사람은 일하고 싶지 않나?
이 사람한테 일이 맡기지 말까? 라는 생각을 드는 순간 이런 기회가 날라져 버리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 방향을 딱 핸들을 딱 틀으라는 거죠.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러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험은 많지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운의 여신은 오로지 밑머리, 이 앞머리고 이 뒷머리가 밑머리인 거 들어보셨어요? 기회라는 놈은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딱 기회가 왔을 때 딱 앞머리를 딱 채지 않으면 이 뒤쪽으로는 이 밑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앞머리를 탁 틀어잡고 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험은 많지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전에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영어 강사를 병행을 했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학교 다닐 때 제가 영어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좋아는 했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너무 어려웠고 문법도 너무 어려웠고 근데 제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었던 건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망해서 어린이집에 교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어 강사를 어린이집 교사를 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영어 강사를.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영어를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는 스토리텔링을 해요.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 그 문장을 저는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그래머라고 하죠. 문법을 공부를 해서 중학교 아이들 그 문법까지 가르치기까지가 됐었는데 제가 나가서 영어 그 강사로서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유치원에. 그래서 저는 거기가 제일 큰 유치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막연히 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영문과를 나오지도 않고 저는 영어를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면접을 딱 붙고 났더니 거기가 아이들 그 인원수가 제일 큰 청주에서도 좀 큰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겠다. 나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저한테도 기회라는 놈이 머리를 탁 앞에서 잡게 된 거죠. 기회라는 놈의 앞머리를. 네, 그래서 여러분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주도 내 편이 될 수 없으니 내가 먼저 내 편이 돼서 우주도 내 편을 만들자는 거죠. 네. 자, 운명의 상대, 수행의 상대. 자, 친구들은 모두 결혼했는데 저만 못하고 있으니 왠지 뒤처진 것 같아요. 라고 30대 중반의 여성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사이토 이토리 씨에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 하소연에 사이토 씨는 유머를 섞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결혼은 말이지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대체 저 사람과는 누가 결혼했을까 싶은 사람도 보란듯이 결혼해서 아이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못생겼어. 누가 결혼해? 근데 예쁜 여자가 있어. 돈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자, 당신이 보기에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결혼을 하니 결혼을 못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지요. 자, 그러면서 모두들 이제 웃었다고 하는데 자, 이제 알겠나요? 결혼이란 건 빨리 하고 후회하느냐, 늦게 하고 후회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수행이니까요. 수행. 생판 난과 생활하는 수행입니다. 결혼하면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든지 상대방이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망상을 하니 실패하는 거예요. 수행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남편의 이상한 말 한마디에 싫어지겠지만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참된 수행이야. 이 사람이 아니면 이런 수행을 할 수 있겠어? 하고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결혼하는 상대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반드시 결혼해야 해요. 정해진 운명이니까요. 그렇게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운명의 상대라고 부르지 말고 수행의 상대라고 하세요. 저는 이 히토리 씨가, 사이도 히토리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저는 법륜 스님이나 법륜 스님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법륜 스님의 책에서, 스님의 주례사에서 내가 잘생긴 남자를 선택했듯이 선택하고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면,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한 만큼 내 결혼 생활에서 벌어질 사건들에 내가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잘난 인물로, 그러니까 능력으로 내가 결혼 선택을 했다면, 내가 좋아했듯이 다른 이성도 이 남자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은 내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든 뭐든 뭐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했고, 나도 예뻐 보이고 나도 잘생겨 보이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집에서 좋아하는 결혼,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결혼을 했을 때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내 말을 귀 기울여주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려고 노력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는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나쁘다, 이게 맞다의 내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여기서 이 결혼은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도 진짜 시행착오 이런 것도 많이 겪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혼에 대한 제가 망상, 환상, 로맨틱? 나이는 먹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좁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런 큰 게 로맨틱했던 거죠. 반면에 남편은 굉장히 그래도 현실적이에요. 저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것과 이런 로맨틱한 이상적인 것이 계속 부딪힐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좀 많이 말다툼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아, 맞아. 그래, 이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깨닫게 되는 게 정말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이 딱 부딪히고 깨졌을 때 알게 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닥쳤을 때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거든요. 에이, 여러분도 많이 싸워 보셨잖아요. 결혼하셔가지고. 네. 저희도 뭐 보통 사람들인데, 예. 그러면서 46년 동안을 남으로 살다가 이렇게 같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수행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이 책의 이 내용이 이 히토리 씨가 얘기한 요 짧은 글이 저한테는 어마무시하게 정말 와닿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혼을 수행이라고 깨닫고 서로가 제대로 된 수행을 하고 있군 이라고 말하는 순간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도 늦게 해도 결혼은 수행이니까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제 잊지 마시고 활짝활짝 웃으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어제 아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저도 결혼에 굉장히 급했고 지금 사실 급하다 못해 절망적이었었어요.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의 비밀 그리고 그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이걸 쓰면서 제가 항상 염원을 했던 게 결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이었던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게 정말 있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런 로맨틱 더 잘해주겠지 더 행복하게 해주겠지 막 이런 것들이 완전히 딱딱딱 깨져버리고 진짜 산산조각이 딱 났을 때 저한테 찾아오는 그런 절망감 이러는 것들이 너무 컸었어요.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서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느끼는 감정들이 뭐였냐면 느끼는 것들이 요 책을 읽기 전에 결혼이란 건 결코
로맨틱하거나 망상으로 살 수는 없구나.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책임을 진다는 의미구나. 내 한 사람 책임지고 가정을 이룬 이 사람과 같이 책임을 지고 내 주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약속한 관계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행복한 일인 뿐입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행복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 남자가 나한테 좀 힘들게 말을 해도 그래 나는 당신이 아니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조금 이제 결혼이 늦으신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저처럼 수행을 한다 생각하시고 미리 생각을 바꿔서 결혼하시기 전에 부모 교육도 가시고, 부모 교육은 결혼하기 전에 진짜 받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내 자신이 이제 생각을 바꿔 나가는 거고 객관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부분으로 나 자신도 객관화를 시키는 그런 연습이거든요. 정말 꼭 한번 가보세요. 저는 결혼 전에 가보시라고. 애인이 없어도 해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혼 생활이 딱 입문에서도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은데 조금 더 당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 강추합니다. 자, 그래서 무언가에 도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실패하면 어떡하지?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지? 하고 맨날 불안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첫 발을 탁 내딛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평소보다 화려하게 멋을 내야 할 때, 남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 때 등등 상황이 탁 접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래요. 히토리 씨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먼저 지혜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지요. 지혜.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도와주는 사람 말이지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일을 하려면 돈이 드니까요. 그런데 이 지혜와 돈은 내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스스로 내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 돈과 지혜는 내줄 수가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내야 하는 게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만큼은 아무도 대신 내주거나 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성공의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그 용기가 어려워도 틀림없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내 스스로 내야 하는 게 용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제 용기를 내는 방법은 나에게 용기 하면서 100번쯤 말하면 되고, 그러면 신기하게 용기도 나고, 용기도 용기 내는 습관을 들이면 되고, 많이 내려고 하면 힘들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내보내라는 거예요. 용기. 그러면 아주 모든 이제 인생 전반에 도전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아서 도전을 하지 않고, 저는 굉장히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장점과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감정 처리라는 데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건 좀 되게 많이 곤란한 일을 겪게 만드는 상황이고, 일적인 부분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는 용기가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인생에서 이렇게 어떤 그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때 용기라는 말버릇을 이렇게 많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말버릇이라고 하니,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돈 그리고 용기를 모두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거죠.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를 칭찬해주는 행운의 나를 이렇게 만드는 연출의 말버릇을 배워봤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강리치 채널 이제 구독자 600명 넘었는데 정말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조금 그 식당 오픈하느냐고 많이 찍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채널 굉장히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의 그런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일이 산사태처럼 일어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강리지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외쳐봅시다.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에게 나의 행복과 에너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